지금 이 순간 혼자서 조용히 고민을 안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누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병원 문을 두드리자니 왠지 부끄럽고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조용히 포기해버린 분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년 넘는 임상 경험 속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직접 확인한 몸의 회복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특정 제품을 권하거나 무언가를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최태현입니다. 남성 갱년기와 성기능 건강 회복을 20년 이상 전문으로 진료해 왔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마주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 오실 때 하나같이 비슷한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눈빛이 힘을 잃어 있고 어깨는 내려앉아 있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내신 첫 마디가 항상 이겁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 끝난 거 맞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전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던 것 뿐입니다. 몸이 잠시 잠들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께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드린 뒤 그 꺼졌던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5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이 저하되는가? 그 진짜 원인. 둘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 셋째, 의학적으로 검증된 3가지 자연 회복 루틴. 넷째, 루틴을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변화 이야기. 다섯째, 지속적인 남성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생활 습관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진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력 저하를 단순히 나이의 문제로 여깁니다. 60이 넘으면 당연한 거 아냐? 70이면 다 그런 거 아냐? 하지만 그건 의학적으로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신체 전반의 기능이 서서히 변화합니다. 하지만 발기력 저하의 핵심 원인은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함께 변화하는 3가지 신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혈관 기능의 변화입니다. 발기의 본질은 혈류입니다. 성적 자극이 주어졌을 때 골반 주변 혈관이 확장되고 충분한 혈액이 음경 해면체로 빠르게 유입되어야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 탄성이 줄어들며 혈관 확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의 생성량이 감소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벽을 이완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물질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자극이 와도 혈관이 충분히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겹치면 혈관 기능은 더욱 빠르게 저하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을 호소하시는 중장년 남성분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계십니다. 이 때문에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의 지표로 보는 시각이 의학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매년 1% 내외씩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선교과 발기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가 둔해지고 발기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근육량이 줄고 복부 지방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남성 갱년기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 기능과 골반 근육의 약화입니다. 발기는 자율신경계가 조율하는 반응입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혈관이 확장되고 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누적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지고 교감신경이 과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원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더불어 골반저근이라고 불리는 골반 바닥의 근육군이 약해지면 발기를 유지하는 힘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즉 혈관 기능, 호르몬, 그리고 신경과 근육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발기력 저하의 진짜 원인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라면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해 첫 번째, 약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 약입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적절하게 사용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약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의 혈류를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건강 자체, 생활 습관, 호르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약의 효과도 점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혈관 질환이 심한 분들의 경우 약물 단독으로는 충분한 반응을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약은 보조 수단이지 해결책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해 두 번째, 한 번 나빠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심각한 기질적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능적인 저하, 즉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올바른 접근으로 기능이 회복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 세 번째, 이런 문제는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반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기 기능의 변화는 전신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처음 나타난 후 수년 내에 심혈관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끄럽다고 혼자 참고 계실 것이 아니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기저 질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활 루틴들은 전문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전반적인 몸의 기능을 지지하는 방법들입니다. 오해 네 번째. 나이 든 남자가 그런 거 신경 쓰는 게 부끄럽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건강은 나이와 관계없이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건강 영역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성건강을 전체적인 건강과 복지의 핵심 요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의 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의학적으로 합리적 근거를 가진 세 가지 자연 회복 루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루틴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 전문의 상담 없이 단독으로 의존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환으로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지하고 회복을 돕는 방법들입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병행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루틴 하나, 골반 온도 자극, 좌욕. 발기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혈류 유입입니다. 성적 자극이 주어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산화질소가 분비되며 음경 해면체로 향하는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때 혈액이 빠르고 충분하게 유입되어야 발기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골반 주변부, 특히 회음부와 하복부, 고환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면 이 부위에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관 수축은 혈류를 감소시키고 산화 질소 분비도 줄어들게 합니다. 즉, 혈류의 기초 환경 자체가 나빠지는 겁니다. 따뜻한 물로 이 부위를 자극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가 개선되며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이것이 좌욕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생리학적 근거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대하나 좌욕기에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받아 엉덩이와 회음부가 잠기도록 앉습니다. 이 상태로 15분에서 20분간 유지합니다. 물이 식으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와 조직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환은 정자 생성을 위해 천보다 약간 낮은 온도를 선호하므로 지나치게 뜨거운 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취침 전이나 저녁 시간에 하시면 좋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시면 골반 주변 혈류 환경이 서서히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주에서 3주 사이에 아침 기상시에 신체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이것은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단, 치질이나 항문 주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좌욕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루틴 둘 해면체 탄성 자극 스트레칭,
음경 내부에는 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발기는 이 해면체에 혈액이 가득 채워지면서 일어납니다. 해면체는 평활근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평활근이 유연하게 이완되어야 혈액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 부족이나 노화로 인해 이 조직의 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굳어지면 혈액이 들어올 공간 자체가 제한됩니다. 이것이 혈류는 있어도 충분한 팽창이 일어나지 않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스트레칭 자극은 이 조직의 혈류를 유도하고 유연성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매우 부드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도한 자극이나 압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기상 후 또는 샤워 직후 몸이 따뜻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잡고 매우 부드럽게 앞 방향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3초에서 5초 유지 후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것을 좌우 위아래로 방향을 바꾸며 반복합니다. 전체 시간은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로 강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 루틴의 목적은 해면체 조직에 온화한 자극을 주어 혈류를 유도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서서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시기보다 꾸준한 실천으로 조직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틴 셋. 복식 호흡과 골반적인 운동의 병행. 이것은 세 가지 루틴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는 루틴입니다. 발기는 성기만의 단독 반응이 아닙니다. 뇌의 신호가 자율신경계를 통해 전달되고 골반 혈관이 반응하며 골반저근이 혈액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자율신경계의 균형, 특히 부교감신경의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깊은 복식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천천히 깊게 호흡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며 몸 전체가 이완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가 발기에 유리한 생리적 환경입니다. 여기에 골반적인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골반적은 방광과 직장 그리고 음경 기저부를 지지하는 근육군입니다. 이 근육이 수축하면 음경 정맥의 혈액 유출을 억제하여 발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골반적인 훈련이 발기부전 남성의 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운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코로 천천히 4초에 걸쳐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최대한 부풀립니다. 가슴이 아닌 배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6초에 걸쳐 내쉬면서 동시에 항문과 요도를 살짝 안쪽으로 조이는 느낌으로 골반저근을 수축시킵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이라고 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조인 상태를 3초 유지한 뒤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것을 10회씩 하루 2세트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처음에는 골반저근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 루틴에 익숙해지면 앉아서도 서서도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3주에서 4주 이상 꾸준히 지속하신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고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야간 및 아침 발기의 빈도 증가, 관계 중 유지력 향상, 전반적인 골반 주변의 혈류 개선감 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골반저근과 자율신경계가 함께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개선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주제, 실제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바꾸고 세부 내용은 일부 변형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분은 69세의 김도연 씨입니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로 은퇴 후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서 몸 상태도 함께 변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체적 교감이 7년 이상 단절되어 있었고 아내와의 대화 자체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우리 부부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두 노인이 돼버린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병원에서 해도 되나 하는 표정이셨죠. 저는 오히려 와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대며 포기하고 계셨다면 그게 더 안타까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검사 결과 큰 기질적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고혈압 초기 소견이 있었고 운동 부족과 수면의 질 저하가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약물 치료 전에 먼저 생활 습관 교정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좌욕, 스트레칭, 그리고 호흡 루틴 세 가지를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 반 뒤 김도현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감각이 돌아왔어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 연락을 받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후 2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아내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요즘 같이 외출도 자주 하고 대화가 많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분은 74세의 박성일 씨입니다. 20년 이상 된 당뇨 환자셨고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말초 혈관과 신경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보셨지만 반응이 미미하셨고 그 때문에 더욱 깊이 좌절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현실적인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혈관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과장된 기대를 드리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분께 호흡 루틴을 특히 집중적으로 처방했습니다. 혈관 확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돕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복식 호흡과 골반적인 운동을 아침 저녁 각 15분씩 하루도 빠짐없이 4주간 이어가셨습니다. 4주 뒤 내원하셨을 때 박성일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몸이 조금 반응하는 느낌이 생겼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수치적인 개선 지표보다도 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분은 65세의 오재원 씨입니다. 나이로는 비교적 젊은 편이었지만 10년간의 사업 실패와 가족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만성 스트레스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심리적 위축이 매우 심했고 자책이 반복되면서 상태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신체적인 기질 문제보다는 심리적, 자율신경계적 원인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분께 기능 회복을 먼저 목표로 삼기보다 몸의 감각을 다시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안내했습니다. 샤워 후 따뜻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복식 호흡을 하며 몸 전체의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숨을 쉬고 몸을 느끼는 것 자체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함께 권유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일 뒤 오재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내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각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신체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생긴 것만으로도 이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향을 알게 된 뒤 각자의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 일상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남성 건강 습관들입니다. 세 가지 루틴 외에도 전반적인 남성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함께 챙기셔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발기 기능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정신 건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운동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며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최소 4일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도록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5분 걷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둘째, 수면의 질을 개선하십시오.
테스토스테론의 상당 부분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렘렘 수면 단계에서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줄이는 것, 침실을 어둡고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수면 무호흡증은 심혈관 건강과 호르몬 균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식단을 점검하십시오. 혈관 건강에 좋은 식단이 남성 건강에도 좋습니다.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채소, 통곡물,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같은 지중해식 식단은 혈관 기능과 호르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굴, 소고기, 호박씨, 콩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며 결핍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 저하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늘리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보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넷째, 음주와 흡연을 줄이거나 끊으십시오. 흡연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산화 질소 생성을 억제하며 혈관 탄성을 저하시킵니다. 발기부전의 위험 인자 중 하나로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바로 흡연입니다. 과음 역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신경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연과 절주는 남성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 교정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수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것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한 교감신경을 과활성화시켜 발기에 필요한 부교감신경 반응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기능, 호르몬, 자율신경계와 골반 근육이 복합적으로 연관된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루틴, 골반 온도 자극 좌욕, 해면체 탄성 스트레칭, 그리고 복식 호흡과 골반적인 운동 병행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환으로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지지하는 방법들입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으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루틴들은 전문적인 의료 진단과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몸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느껴지는 작은 변화,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아, 내 몸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 감각이 시작점입니다. 자신감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삶 전체의 활력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도 앞으로도 주저없이 말할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아직 살아있고 반응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향이 필요했던 것 뿐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삶의 작은 용기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문가와 함께라면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